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의 해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사이에 그동안 신민당 또 민주당 이 체제가 없어지고 문재인 체제에 들어와서 완전히 운동권들이 꽉 장악하고 난 뒤에 이재명이 들어와서는 그마저도 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패거리들이 모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운동권들의 친명 세력들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완전히 이재명 중심의 개인 정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전쟁이 나면 바로 그거는 이재명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북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대의 김정일, 김정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선대라는 또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부터가 이재명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대목들이고,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가야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계속해서 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평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이재명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북한이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하고 국지전 도발을 하게 되면 봐라, 이재명이 말했던 평화가 낫지 않느냐, 이런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동규 말을 들어보면 지금 이재명은 이 마음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전쟁이 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 감옥에 가도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50년 동안 썩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50년 썩는 것보다 전쟁이 나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나면은 자기 밑에 있는 경기 동부연합, 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 또 이 진보당이나 진보연합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에서 연대를 했다. 그 20명 중에 10석을 그들에게 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선권 안에 3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여기 이석기 후예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하다. 자, 이재명은 지금 운동권보다, 그러니까 전대협 운동권보다 더 위험한 남총련, 한총련이라고 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자 연계되어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과거에 고문치사, 조선대학교에 염탐하러 왔다가 민간인이 아니라 경찰 프락치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문을 해갖고 치사한 사람도, 그 사람도 지금 공천 신청하려다가 나중에 이게 덜통 나는 바람에 공천 못 받고 나간 상황을, 자, 이런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체제가 정말 위험할 것이다 하는 관점이 나오는데, 유동규가 전쟁이 나면 바로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이 누굽니까? 전쟁 나면 전부 다 이재명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권력 지키려다가 통진당 세력을 끌어들이기까지 하는데, 이런 인간은 나라까지 팔아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이재명은 잘못이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데 이재명은 잘못이 없대요. 세계 8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계 8대 불가 사이라는 이야기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앞으로
39일 정도 남아있는데 총선이 지금 민주당에서 거의 와해되고 있고 폭망하고 있다 하는데도 이재명은 꿈쩍도 하지 않고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웃고 있는 이러한 행태,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친명 비명 나눠가지고 공천 학살하고 있다는데 거기도 끄떡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은 너도 나도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수를 쓰지 않을까. 이게 나중에 뭔가 이재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공작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북풍이 아닐까. 북풍. 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동규 씨가 이재명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전문가들도 김정은이 태도가 이상하다. 충분히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북과 짤 수도 있고, 자, 북한에서 뭔가 이재명을 도와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많은 생각하는 게 부정선거 의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 공작이 자주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1년 2개월 전에 찍어 가지고 지금 터뜨리고 있고 대선 3일 전에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 가지고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쪽 같으면 이러면 지금 뭔가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유동규의 요 경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이재명 때문이다 하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아주 조심을 그리고 예의주시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이 지금 자유통일당에 입당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나섰는데 앞으로 이재명 관련해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 둘씩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법정에서는 이재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예, 아니요로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말으라고 해서 자,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김문기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1차장으로 있었던 김문기 씨는 이재명과 함께 같이 돌아다니면서 낚시도 했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같이 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재명과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으로부터 직접 전화도 받았다 하는 정언들이 쏟아졌는데 이재명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이 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 최근에 김문기 씨의 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이 가정 형편도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김문기 씨가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문기와 관련해서 이 유동규 씨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했는데 김문기 씨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에게 변호사가 가가지고 이재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답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뭡니까? 검찰이 불러서 김문기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호사가 와가지고 실무자가 크게 다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실무자라는 말은 김문기 씨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번 사건에 실무자가 책임이 크다. 그러면서 당신이 큰일 났다. 김문기 씨에 대해서 큰일 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는 김문기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변호사가 김문기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변호사가 김문기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 심리적 압박에 얼마나 고통이 컸겠나. 그래서 사지로 몰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고인에게 변호사가 붙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번에는 실무자들이 책임을 진다. 당신이 지금 큰일 났다. 변호사가 김문기 보고 안심을 시켜주고 괜찮다. 당신은 큰 역할을 한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사건은 실무자들이 크게 다친다. 당신이 큰일 났다. 그래서 이런 변호사로부터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유동규 씨가 한 말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김문기 씨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누군가 심리적 압박을 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변호사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지금 유동규 씨는 김문기 씨의 사망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역할을 많이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규 씨도 본인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돌아선 것도 감방에 있는데 유동규 씨가 감방에 있을 때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변호사 두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떠보면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무슨 불리한 진술을 했나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도 이재명 주변에 있는 변호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다. 과거에 이하영 재판에서도 이하영 씨가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그때 갑자기 변호사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러면서 이하영 보고 진술을 바꿔라. 내가 변호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과거에 민변 소속의 변호사이면서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변호사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에는 변호사들이 많이 설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지 않을까. 이재명 관련 선거법 위반 담당 판사 김명수 기조로 보이는데 그 후임 판사 한승진 부장판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한승진 부장판사가 이렇게 새로 맡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유동규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 씨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출마하면 내가 왜 출마하지 못하겠는가? 이재명 당선을 막는 게 제1 목표다. 이렇게 봐집니다. 유동규 씨는 제발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인 5%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V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문기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피고자도 아닌데 변호인이 붙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유동규 씨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도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자 혹시나 이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까봐 그걸 갖다가 염탐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이 결의를 다지고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해서 이재명의 이 끝까지 허물을 벗겨내겠다. 진실을 파헤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